하루 매출 200만원.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루 200만원이면 한 달에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면 1년에 7억 2천만원입니다. 월급쟁이로는 평생 꿈도 못 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치킨집 사장은 부자겠구나. 잘 되는 치킨집은 대박이겠네. 나도 하나 해볼까? 그런데 현실에서 치킨집 사장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죽겠어요. 하루 200만원 매출을 올리는 가게 사장님도 3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도 입을 모아 힘들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매출은 나름 나오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주말에도 명절에도 가게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사장은 얼마나 벌까요? 정말 월 1,000만원 이상 남을까요? 왜 잘 되는 치킨집 사장도 힘들다고 말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치킨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도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혹시라도 치킨집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매출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내 가게에서 번 돈인데 내 돈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월급쟁이로 살아왔습니다. 월급쟁이에게 수입이란 통장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그 숫자가 진짜 내 돈입니다. 이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에 장사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치킨을 팔아서 200만원이 들어왔으면 200만원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장사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200만원이 들어오기까지 이미 나간 돈이 있습니다. 닭을 사야 하고 기름을 사야 하고 양념 재료를 사야 합니다. 이것이 원가, 즉 재료비입니다. 치킨집의 경우 매출 대비 재료비 비율이 보통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하루 200만원을 팔았을 때 재료비만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붙습니다. 요즘 치킨집은 배달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에 입점하면 주문 한 건당 수수료가 붙습니다. 플랫폼마다 다르고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배달 매출의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가 플랫폼 수수료로 나갑니다. 배달이 80%를 차지하는 가게라면 이 수수료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카드 수수료도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데 카드사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의 1% 내외에서 그 이상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매출 200만원을 올린다고 해도 거기서 재료비, 배달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빼면 이미 절반 가까이가 사라집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매출 숫자만 보고 장사가 잘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매출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가게를 통해 지나가는 돈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내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일반 치킨집보다 구조가 한 겹 더 복잡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엮여있는 구조입니다. 브랜드를 쓰는 대가로 본사에 가맹비를 내고 계약 기간 동안 로열티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재료를 본사에서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킨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닭을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합니다. 파우더, 소스,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이 더 싼 재료를 외부에서 사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맛의 표준화를 이유로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만 써야 한다는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사 공급 재료가 반드시 가장 저렴한 옵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입장에서 재료 공급 자체가 수익 구조의 일부입니다. 많이 팔수록 본사도 함께 돈을 법니다. 가맹점이 닭을 많이 팔면 그만큼 본사에서 더 많은 닭을 구매하게 되고 본사는 그 마진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광고비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상당 부분이 가맹점에서 걷는 광고 분담금으로 충당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광고비로 본사에 납부합니다. 사장은 죽도록 바쁜데 그 바쁨의 과실이 본사와 나눠집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구조입니다. 브랜드와 시스템을 제공받는 대가지만 그 대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프랜차이즈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 덕분에 개인 치킨집보다 손님을 끌어오기 쉽고 레시피를 개발할 필요 없이 검증된 메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수익 구조에서 어떤 비용으로 돌아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매출 200만원. 한 달 26일 영업 기준으로 월 매출 5,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지만 편의를 위해 이 숫자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5,200만원. 이 숫자가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입니다. 닭각, 기름, 양념, 파우더, 포장재, 음료. 치킨집의 재료비는 매출의 30%에서 35% 수준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납품가가 고정돼 있으니 이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월 매출 5,200만원의 33%로 잡으면 재료비만 약 1,716만원입니다. 남은 금액 3,484만원. 두 번째,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요즘 치킨집에서 배달 비중이 60%에서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배달 매출을 3천만원으로 가정하고 평균 수수료를 12%로 잡으면 약 360만원이 배달앱 플랫폼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배달 대행 수수료도 있습니다.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라 외부 배달 대행 업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건당 3,000원에서 5,000원씩 나갑니다. 하루 배달 건수가 50건이면 하루에만 15만원에서 25만원, 한 달이면 400만원에서 650만원입니다. 보수적으로 4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배달 관련 비용 합계 약 760만원. 남은 금액 2,724만원. 세 번째, 인건비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가게도 있지만 하루 200만원 매출을 올리려면 주방 인력이 필요합니다. 피크타임에는 혼자 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 1명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달 인건비가 약 170만원에서 200만원이 됩니다. 2명을 쓰면 400만원입니다. 보수적으로 파트타임 1명만 쓰더라도 200만원은 나갑니다. 남은 금액 2,524만원. 네 번째, 임대료입니다. 치킨집이 자리 잡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그나마 유동인구가 있는 상권의 치킨집이라면 월 임대료 150만원에서 300만원은 기본입니다. 서울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는 더 낮을 수 있고 중심 상권은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는 2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남은 금액 2,324만원. 다섯 번째, 전기세와 가스비입니다. 튀김 기름을 달구고 냉장고를 돌리고 환풍기를 돌리는 치킨집은 전기와 가스를 엄청나게 씁니다. 여름엔 에어컨까지 돌립니다. 월 전기세가 30만원에서 70만원, 가스비가 10만원에서 30만원. 합쳐서 보수적으로 6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남은 금액 2,264만원. 여섯 번째, 카드 수수료입니다.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낸다고 가정하면 5,200만원의 1.5%는 약 78만원입니다. 남은 금액 2,186만원. 일곱 번째, 본사 관련 비용입니다. 로열티, 광고 분담금, 슈퍼바이저 비용 등을 합친 프랜차이즈 관련 비용입니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월 매출의 2%에서 5%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로 잡으면 5,200만원의 3%는 156만원입니다. 남은 금액 2,030만원. 여덟 번째, 세금입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연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고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15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남은 금액 1,880만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소모품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튀김망, 냄비, 집게, 청소 도구. 이것들이 계속 마모되고 교체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은 나갑니다. 기름 폐수 처리 비용도 있습니다. 튀김 기름은 일정 기간 후 교체해야 하는데 폐유 처리 비용이 따로 듭니다. 위생 관련 비용, 방역 비용,
포장재 외 소모품, 결제, 단말기 유지비까지 합치면 잡비로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은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30만원을 빼겠습니다. 남은 금액 약 1,850만원. 이게 사장님의 수입처럼 보이십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 1,850만원에서 사장님이 일한 노동의 가치도 계산해야 합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한 달에 약 288시간을 일한다면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850만원. 나누기 288시간이면 시간당 약 64,000원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주방 설비, 초도 물품, 보증금. 합치면 최소 1억에서 1억 5천만원, 그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저 1,850만원에서 매달 원금 상환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대출로 시작했다면 매달 이자만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루 200만원 매출 치킨집 사장님의 실제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조건마다 다르지만 5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팔아도 많이 번 것 같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많이 파는 것과 많이 남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치킨집은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종이 치킨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 치킨집이 몇 개인지 정확히 세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많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왜 계속 생겨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래도 해볼 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1억을 손에 쥔 50대 가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재취업은 어렵고 가족의 생활은 유지해야 하고 몸은 아직 건강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치킨집이 있습니다. 저 집은 저렇게 바쁜데 괜찮겠다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교육도 해준다고 합니다. 레시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있으니 손님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쉬워 보이는 장사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창업자에게 쉬운 시작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레시피도 주고 교육도 하고 재료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요리를 모르는 분도 장사 경험이 없는 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사는 가맹점이 많을수록 이익입니다. 가맹비도 받고 재료도 납품하고 로열티도 받으니까요. 가맹점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본사의 수익 구조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본사는 계속 가맹점을 늘리려 합니다. 그 결과 같은 브랜드의 치킨집이 반경 500m 안에 두세 개가 생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경쟁은 가맹점들끼리 하는 겁니다. 혹시 치킨집 창업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하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이 매출 계산인지 순수익 계산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남는 치킨집은 어떤 가게일까요? 살아남는 가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지입니다.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치킨을 시키는 사람들이 사는 곳, 즉 주거 밀집 지역이거나 직장인이 많은 지역이거나 배달 수요가 확실히 있는 동네여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동네냐에 따라 매출이 몇 배 차이 납니다. 둘째는 회전율과 원가 관리입니다. 살아남는 사장님들은 메뉴별 원가를 정확히 압니다. 어떤 메뉴가 마진이 좋고 어떤 메뉴가 손해인지를 파악하고 마진이 낮은 메뉴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많이 파는 것보다 남는 것을 파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단골 관리입니다. 배달앱에서 단골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후기를 관리하고 재주문 고객에게 서비스를 챙기고 꾸준히 단골층을 쌓는 가게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넷째는 배달 전략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는지, 어떻게 리뷰를 관리하는지, 배달앱 운영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배달 전략이 다르면 수익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걸 잘하는 가게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요리 실력과는 별개의 능력이라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치킨집 사장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은 손님이 없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데 통장에 돈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 200만 원을 팔았습니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고
밤 11시에 마지막 배달을 내보내고 가게를 닫습니다. 몸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초에 임대료를 내야 하고 직원 월급날도 돌아오고 본사 납품 대금도 결제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숫자가 생각보다 얼마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을까? 이 순간이 치킨집 사장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장사는 돈보다 체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3년을 이렇게 일하면 몸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합니다. 쉬면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면 고정비를 못 냅니다. 그래서 아파도 나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기름 냄새에 두통이 와도 나옵니다.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가게를 접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영업은 매출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하루 200만 원 매출이 대단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면 숫자에 속게 됩니다. 매출을 볼 게 아니라 순수익을 봐야 하고 순수익을 보려면 비용 구조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도 결국은 경쟁 시장입니다.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손님이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주변에 몇 개인지 배달앱 안에서 몇백 개의 치킨집과 경쟁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없는 창업은 위험합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시작하는 건 그 퇴직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내가 어떤 비용 구조 안에 들어가는지, 손익분기점은 어디인지, 최악의 경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치킨집이 나쁜 사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잘 준비하고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워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저 집은 바쁘던데 괜찮겠다는 이유로 시작하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치킨집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혹은 자영업의 구조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